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200편 그 13번째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56살에 갑자기 나라 전체가 뒤집히는 대혼란을 겪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단순한 소요가 아니라 수도가 함락되고 황제가 도망가고 나라 전체가 전쟁터가 되는 상황이라면요. 755년 바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알록산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당나라 최대의 내란이 시작된 거예요. 이백은 그 혼란의 중심에서 인생 최대의 시련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유유자적 방랑하며 시를 쓰던 이백에게 그 사건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이었죠. 당시 이백은 장강 중류 지역을 떠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록산의 반란 소식을 듣고 마음이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혼란에 끼어들 결심을 합니다. 이미 궁정에서 쫓겨난 지 10년이 지난 때였지만 정치에 대한 꿈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 여정 중에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종의 아들인 영왕 이린과의 만남이죠. 그는 수군을 이끌고 반란을 진압하러 나서고 있었는데 이백을 자신의 참모로 받아들입니다. 이백은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에 들떴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의 두 번째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정치 황실 내부의 복잡한 정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현종이 수천성으로 피난을 간 뒤 태자였던 이 형이 영무에서 즉위해서 숙종이 되었죠. 그 말은 곧 부자 두 명이 동시에 황제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매우 불안정하고 미묘한 권력 구도였죠. 이런 상황에서 영왕의 군사력은 숙종에게 위협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왕 역시 황위를 노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결국 757년 숙종은 영왕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토벌을 명합니다. 영왕의 군대는 패하고 그와 함께했던 이백도 체포되고 맙니다. 이백은 신문을 받고 결국 귀주 지역의 변방인 야랑으로 유배를 가게 돼요. 정치에 대한 희망은 산산조각 났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백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759년 유배 도중에 뜻밖의 사면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지은 시가 조발 백제성이에요. 이 시에는 유배에서 풀려난 이백의 감정이 강물처럼 흘러넘칩니다. 그럼 이제 이백의 시를 한 구절씩 살펴보며 감상해 볼게요. 첫 번째 구절, 조사 백제 채운간. 아침 백제성을 떠나니 오색 구름 사이에 있었다. 유배에서 풀려난 기쁨이 하늘을 수놓은 채운처럼 찬란했겠죠. 두 번째 구절, 천리 강릉 일일환. 천리 떨어진 강릉도 하루 만에 돌아간다. 현실에선 불가능한 거리지만 자유의 기쁨 속에선 시간도 공간도 가벼웠을 거예요. 세 번째 구절, 양안 원성 재불주. 강 양쪽에서 원숭이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촉강의 계곡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이백의 감정을 더욱 북돋았을 거예요. 네 번째 구절, 경주 이과 만중산. 가벼운 배는 이미 만겹의 산을 지나간다네. 죄인의 낙인에서 벗어난 해방감, 그 벅찬 환희가 이 구절에 그대로 담겨 있죠. 짧지만 강렬한 이 시를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채색 구름 사이로 백제성과 이별하고 천리길 강릉을 하루 만에 돌아왔다. 양언덕의 원숭이 울음소리 그치지 않는데 가벼운 배는 이미 만겹의 산을 지났나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백의 시선이 느껴지시죠? 이 시는 단순한 귀향의 노래가 아니라 자유를 되찾은 한 시인의 영혼의 비상입니다. 다음 시간엔 유배 이후의 이백 그리고 그의 마지막 삶과 시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